자, 이번 시간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입니다. 서로 비교되죠. 계급제는 사람을 먼저 모으죠. 옛날엔 신분에 따라 서열화시켜요. 신분에 따라서, 4계급으로. 근데 지금 신분이 아니니까 능력이나 자격이나 업적에 따라서 일명 사람을 가지고 능력에 따라서 등급을 매긴다는 겁니다. 원래는 4등급이 원칙인데 직위분류제가 많이 가미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9등급까지 되었죠. 그치. 그 다음에 사람을 데리고 온 다음, 그 다음에 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분류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직위분류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먼저 짜요. 구조, 조직 구조. 다 짠 다음에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게 업무를 만들겠죠. 이걸 만든다,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하나하나 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 중심의 공직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합리성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누구다? 직위분류제가 더 합리적이야. 왜? 사람을 쓰는 이유가 뭔데? 일을 시키려고 쓰는 건데, 얘는 일을 먼저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계급제는 그게 아니라 잠재 능력을 보고 데리고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그 사람한테 일을 준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직위분류제가 훨씬 더 합리적이야. 근데 직위분류제는 문제가 뭐냐면 일을 명확히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 안정적이고 또 하급자들한테는 참 유용한 분류겠지만은 환경이 불안정하다든지 전체를 관리해야 될 상급자들한테는 별로 안 좋죠.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가 섞이고 있어요. 우리는 계급제에다가 누가 가미되고 있고 직위분류제 요소가 많이 가미되고 있고 오히려 직위분류제 국가인 미국은 계급제가 많이 가미되고 있죠. 그 대표적 현상이 고위공무원단이다. 가겠습니다. 계급제. 자, 이 친구는요. 일단 제일 계급군에서 제일 밑으로 들어가. 그다음 이것저것 다 하는 일반 행정가고 신분이 보장돼요. 젊은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평생 근무하는 이런 직업공무원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급만 같으면요.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인사권자가 이 사람을 여기저기 신축성 있게 쓸 수 있겠죠. 급만 같다면은. 그렇지. 물론 아래 위로 올라가긴 힘들지만은 옆으로 가긴 참 좋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반 행정가다 보니까 전문성은 아니에요. 전문성은 틀렸습니다. 행정의 전문성은 오히려 직위분류제. 이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답이 3번이 틀렸고요. 폐쇄형이고 또 계급에 따라 신분 서열이 정해져 있죠. 장기 근무하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 뭐가 만들어져? 공직 윤리가 만들어지기 쉽다 보니까 단체 정신이니 충성시민 이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계급제 나왔을 때는 뭐가 나온다? 일단 폐쇄형 임용, 일반 행정가, 신분보장, 직업공무원제 이런 것을 묶어 같이 가십시오. 그 다음에 보수라면은 계급제는 연공급이나 생활급이 될 겁니다. 지금은 직위분류제는 신분보장이 안 되나? 직위분류제도 되죠. 근데 그 직위분류제는 그 일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일이 없어지면 나가야 돼요. 또 개방형일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계급제에 비해서는 신분보장이 약하다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밖에 없지만 직위분류제 물어봤을 때 어차피 답이 계급제겠죠. 직위분류의 특징이 아닌 것이니까. 자, 개념부터 물어봤네요. 직위는요. 한마디로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나 책임량이야. 업무량, 책임량. 요게 직위예요. 여러분 들어가시면 무슨 담당, 무슨 담당으로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나는 무슨 담당이다, 너는 무슨 담당이다. 요게 이제 직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흘린다면은 여기 전체 조직이에요. 요게 하나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계급이잖아. 근데 직위분류된 계급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이걸 등급이라고 그래요. 그지? 그냥 업무의 곤란도와 책임도, 급이 같단 말이야. 급이 같으면은 곤란도와 책임도가 같아요. 그지? 그다음 두 번째는 요거를 하나하나 찍으면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직이 되겠죠. 여기는 곤란도는 같지만 요거 A1, B1, C1, D1, 1은 다르잖아요. 1은 다르니까 이거는 종류는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요 전체가 등급 또는 계급이라고 한다면은 요 A, B, C, D가 뭐가 되는 거 하나의 직급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요게 계급이라면 여기도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겠죠. 그럼 어떻게 요건 A가 있는데 여기는 A 1등급이지만 얘는 2등급, 3등급, 4등급 올라가겠죠. 등급이 올라갈 거니까 1은 전부 다 A지만요.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직렬이 돼요. 요 두 가지만 좀 외워두시면 어떨까요?
제일 중요한 게 요 A라는 요 하나야. A1. 요 A1이 바로 직급이 되지. A2도 직급이야. A3도 직급이고 B1도 직급이고 C1도 직급이죠. 근데 요 A를 다 모아봐요. A1, A2, A3, A4. 등급은 다르지만 전부 다 A잖아. 요게 직렬이 될 거고요. 여기는 A, B, C, D. 그지? A, B, C, D는 다르지만 전부 다 1등급이잖아. 이게 이제 뭐가 돼? 등급이 되겠지. 요 세 가지.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직급. 직급은 1도 같다. 1이 같다는 건 종류와 성질이 같다는 소리야. 곤란도도 같다. 책임도와 곤란도도 같다. 직위가 어쨌든 직위가 1이 같다는 건 직위 같다는 거고 급이 같다는 거는 책임도 곤란도 같다는 거거든. 직급이 가장 기본이겠죠. 요 직급. 요 직급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게 뭐가 될 거야? 직렬이 될 거고 이 직렬 크게 모은 게 뭐가 돼? 직군이 되겠죠. 직군. 또 이 직렬을 세밀하게 가른 게 뭐가 되는 거야? 직류가 돼요. 그래서 항상 직급이 제일 먼저고 직급. 직급이 옆으로 쭉 넓어지면은 등급이 될 거고 직급 위로 쭉 올라가면은 뭐가 돼? 직렬이 될 거고 이 직렬 다시 세밀하게 갈라버리면 수직으로 그러면 직류가 될 거고 이 직렬을 넓혀버리면 직군이 되겠죠. 그래서 유열군 순으로 넓어질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직위. 일이 같이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량을 직위라고 그래요. 직급은 다 같아야 돼요. 종류도 같아야 되고 곤란도도 같아야 돼. 2번 틀렸네요. 일은 같은데 곤란도가 다르다. 이건 직렬이겠네. 틀렸고요. 직류. 동일한 직렬 내에서 일이 같은 담당 분야가 같은 애들. 그래서 다시 요게 하나의 직급이라면은 직렬이라면은 이 직렬이 크게 모인 게 직군이에요. 반면에 요 직렬 다시 일반행정, 뭐 교육행정 이게 가른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직류가 되겠죠. 그래서 요 파란 선 하나가 직렬이라면은 이 전체가 직군이 될 거고 요 파란 선 안에서 다시 세밀하게 가르는 게 뭐가 될 거야? 직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직렬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하다 맞는 말이고요. 직무 등급은 곤란도와 책임도만 같아. 이러니까 곤란도 책임도에서 뭐가 나온다? 보수가 나오거든요. 언니 보수만 같고 나머진 다 달라요. 근데 직급은 모든 게 다 같아요. 보수도 같고 책임도 곤란도도 같고요. 자, 답은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직급은 모든 게 다 같아야 된다. 종류도 같아야 되고 곤란도, 책임도도 같아야 됩니다. 자, 내려갈게요. 직위분류제. 보다시피 직무의 곤란도,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 가치를 정한다. 용어 정리하는 거구나. 제일 먼저 뭐가 돼? 직무조사가 1번이야. 우리 조직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조사해 보는 거야. 이걸 가지고 종적으로 분류하는 게 직무 분석이에요. 이게 뭐가 나온다? 유열군이라는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직무 분석을 먼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야? 이거를 다시 등급을 주겠죠. 이게 직무 평가가 되겠죠. 평가. 그러면 책임도와 뭐가 나온다? 곤란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이 먼저고 직무 평가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가 나온 다음에 정급을 하겠죠. 평가가 제일 중요해요. 평가에서 뭐가 나올 거니까 공정한 보수가 나올 거니까 종류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 줘요. 됐지? 뭐 일반직, 세무직, 뭐 관세직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9급이냐, 8급이냐, 7급이냐에 따라서 보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방법은 서분점유라는 4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키워드는 여기 상대가치, 보수 제공한다. 그러면 답은 평가가 되겠죠. 얘는 객관적인 직무조사고 이걸 가지고 종류와 성질별로 유열군 가르는 게 분석이 돼요. 분석한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직위분류제 또 나왔네요. 등급이야. 등급은 only 뭐만 같아야 돼? 곤란도, 책임도만 같아야 돼. 틀렸죠? 직무의 성질 다 같네. 채용, 모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룬다. 직급이야. 그 다음에 2번도 틀렸죠? 직렬의 구는 직군이에요. 직렬의 구는 직군이고요. 직렬은 only 종류만 같아야 돼요. 종류만 같고 난이도, 책임도가 달라야 되고 직급이 모인 거야. 3번이 정답이네. 3가지를 조심해야 돼. 직렬은 종류는 같다. 책임도 난이도는 다르다. 그리고 직급이 모인 거다. 직급이 아까 봤듯이 여기 직급 A, 직급 A1, A2, A3, A4 이게 직급이 모인 게 뭐다? 직렬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 직렬 내에서
일이 유사한 애들은 이건 직군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직류라고 그래요. 2번과 4번은 서로 바뀐 거지 지금.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직위분류제 또 나왔네. 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상대적 수준을 정한다. 이건 뭐다? 직무평가라고 그래요. 직무평가. 명세서와 기술서가 있는데 일만 기술한 게 기술서라면은 일 말고 사람의 요건까지 세밀하게 기술한 게 명세서예요. 그래서 일에 대한 계략적 서술이다. 기술서. 일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자격이나 보수까지 세밀하게 정해져 있다. 명세서. 이 명세서 다음이 뭐다? 정급이에요. 정급. 그래서 평가 다음에 명세서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다시 분석과 평가가 비교되고 기술서와 명세서가 비교될 겁니다. 그래서 종류나 성질인지, 책임도와 난이도인지, 다시 일에 대한 기술인지,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상세한 기술인지 서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답은 1번이었고요. 자, 직위분류제는 일단 구조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걸 만들려고 했던 게 고전이론 과학적 관리법이야. 과학적 관리법이 1900년대 초반에 도입이 되었고 직위분류제는 1920년대에 들어옵니다. 됐죠? 과학적 관리법의 인사행정 버전이 직위분류제고 과학적 버전의 조직이론 버전은 기계구조가 되고요. 과학적 관리법의 재무행정 버전은 뭐가 돼? 품목 예산이 돼요. 인사행정 버전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종류, 책임도, 곤란도가 다 같다. 그러면 직렬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이건 직급이 돼야 되겠지. 직렬이 되려면 종류는 같지만 곤란도, 책임도는 달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옆으로 왔다 갔다 못합니다. A는 평생 A밖에 못해요. 옆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누구다? 계급제야. 근데 대신에 A는 아래 위는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내가 A를 했는데 능력이 좋아지면 위로 막 올라갈 수 있게 승진 개념이 아니라 그냥 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보다시피 일을 먼저 가른 다음에 여기는 신분 서열이 없잖아 지금. 계급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분류 기준인데 옛날에는 신분 서열이 있었기 때문에 신분제가 가미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분제도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이런 학력제도와 연결돼가지고 공직을 형성했는데 직위분류제는 산업사회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 그냥 평등하게 능력에 따라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답은 리을도 맞았습니다. 기업과 리을. 직위분류제는 미국 거. 그 전까지는 공직이 없다가 산업사회 이후에 평등사회 이후에 공직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직위분류제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네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되 직위분류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직급은 다 같아야 돼요. 곤란도, 책임도. 1번 틀렸네요. 곤란도, 책임도뿐만 아니라 종류까지도 유사해야 돼요. 곤란도, 책임도만 유사하다. 등급이야. 직무 등급이야. 직위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책임과 직무 맞고 직렬은 종류는 같아야 돼. 곤란도, 책임도는 다르고 직급의 군이다. 틀린 거 없죠. 그다음에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다. 그럼 직류가 될 거고요. 답은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직위분류의 장점이네. 계급제와 비교해봐. 얘는 평생 A만 할 거야. 이러니까 전문성이 참 좋죠. 근데 문제가 뭐다? 이 사람을 다른 데 쓰기가 힘들죠. A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력 배치 신축성이 떨어질 거고요. 아래 위에 계급 차별은 없습니다. 지금 1번 틀렸고 2번 정답이네요. 아래 위에 계급 차별이 있는 건 계급제야. 신분 차이라든지 이거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니까. 근데 직위분류제는 그냥 업무 난이도 차이일 뿐이에요. 네가 어려운 일을 하니까 그냥 보수 많이 받아가는 거고 나는 쉬운 일 하니까 보수가 작은 것밖에 없는 거지 신분 차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래 위에 위화감은 없습니다. 직무 경계 명확합니다. 이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거야. 대신에 환경이 모호하고 업무가 모호할 때는 참 적용이 잘 안 되겠죠. 어쨌든 옳은 거니까 단점은 누구다? 2번입니다. 반면에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차별이 심하다. 계급 간. 직무 경계가 모호하다. 전부 다 계급제 문제점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거네요. 계급제는 사람 중심으로, 직위분류제는 일 중심으로 맞는 말이고, 직위분류제에 비해 계급제는 인력 자원의 탄력적이라는 게 수평적으로,
여기저기 쓸 수 있으니까. 됐지, 맞죠? 우리나라, 우리 학원 보시면은 선생들이 직위분류제야. 나 행정학 선생이잖아. 딴 데 못 써. 영어 못 써요. 언니 행정학 선생 써야 돼. 근데 일반 직원들은 여기저기 부서 돌아가면서 업무할 수 있잖아. 이러니까 요 상사가 인력 운영을 활용하기 쉬운 건 누구다? 계급제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그 결과 나는 이것저것 다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가야. 그래서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맞는 말이죠. 계급제는 일이 사라지더라도 다른 일 맡으면 돼요. 같은 계급 내에서. 근데 직위분리제 내가 행정선생 들어왔잖아. 행정하기 시험에 빠져버리면 나가야 돼요. 이러니까 신분보장은 누가 더 강하다? 계급제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젊은 애가 들어와서 폐쇄형 임용 들어와가지고 오래 앉을수록 위로 올라갈 거니까 직업공무원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직위분리제는 개방형 임용이고 신분보장도 약하다 보니까 잘 안 될 겁니다. 직업공무원제가.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또 비교했네요. 직위분리제가 계급제보다 아니야 1번 틀렸어. 계급제가 직업공무원제야. 애워버려 그냥. 폐쇄형 임용 일반행정가 신분보장 직업공무원제 계급제예요. 같이 간다. 직위분리제는 개방형이야. 전문행정가야. 그치? 개방형 전문행정가들.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직무급은 업무에 따라 돈 주는 거잖아요. 직위분리제 그 자체가 일에 따라 돈을 주려고 만든 제도야. 그래서 직위분리제 계급제보다 직무급 결정에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맞고요. 그럼 계급제는 뭔데? 근속급이에요. 오래 근무할수록 보수가 많아요. 또는 생활급이야. 그 다음에 직위분리제는 평생 한 가지 일만 할 거니까 전문행정가. 전문성은 깊겠지만 시야는 좁겠죠. 됐지? 그리고 여기밖에 못 쓸 거니까 탄력적으로 못 쓸 거고 할거주의 나올 겁니다. 근데 계급제는 보다시피 같은 계급이라면은 나는 이것저것 다 할 거니까 훨씬 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건 누구다? 1번이에요.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 관련돼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직위분리제 평가 기법이 나올 건데 이건 또 약간 좀 다르니까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